안녕하세요. 시험 공부하시다 보면 노화랑 노인병 이 단어들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 않으세요? 외울 건 너무 많은데 막상 개념은 잘 안 잡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순 암기는 이제 그만. 세포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 전체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그 큰 그림을 제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드릴게요. 이번 시간만 집중하시면 시험에 대한 자신감 확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노화가 대체 뭔지 개념부터 딱 잡고요. 둘째, 우리 세포시계는 도대체 왜 멈추는지 그 핵심 원인들을 파헤쳐 볼 거예요. 셋째, 그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인병들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노화, 그 시작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기본부터 한번 알아보죠. 보통 노화라고 하면 주름이나 흰머리 같은 겉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 사진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몸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시험에 나올 만한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갑시다. 노화란 그냥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생물학적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그 결과 온갖 질병에 취약해지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 딱 두 개만 기억하세요. 바로 기능의 쇠퇴, 그리고 질병 감수성 증가.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내용의 뼈대가 됩니다. 아니, 그럼 멀쩡하던 기능이 왜 떨어지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세토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노화의 원인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가설들을 내놨습니다. 우리 몸이 기계처럼 닳는다는 소모설부터 애초에 유전자에 다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유전자 가설까지. 그만큼 노화가 복잡하다는 뜻이겠죠. 이 중에서 우리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핵심 이론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모설이에요. 이건 아주 직관적입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타면 부품이 닳아서 고장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세포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자극을 받다 보면 결국 닳아서 기능이 멈춘다는 아주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쉽죠? 다음은 현대 노화 이론에서 거의 주인공급이죠. 바로 자유라디칼설, 다른 말로 활성산소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숨 쉬고 에너지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겨요. 근데 이 녀석들이 성질이 아주 고약해서 주변의 멀쩡한 세포들을 막 공격해서 손상을 입히거든요. 쇠가 녹쓰는 것처럼요. 이런 손상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바로 노화라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 왼쪽은 팔팔한 정상세포, 오른쪽은 활성산소에 시달린 노화세포예요. 보세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잃고 세포를 감싼 막까지 손상된 게 보이죠? 이 그림 하나가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바로 유전자 가설, 그 중에서도 텔로미어 이론이에요.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 끝에 달린 보호캡 같은 건데요.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이 캡이 미세하게 닳아서 짧아져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짧아져서 더 이상은 보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세포는 분열을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포의 노화죠. 한마디로 텔로미어의 길이가 우리 세포의 수명을 재는 생체시계인 셈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래 지금까지는 세포 레벨에서 노화의 원인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세포의 노화가 우리 몸 전체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즉 구체적인 노인병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포가 늙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혈관입니다. 노인병 얘기할 때 동맥경화증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동맥이 딱딱하게 굳는 경이에요. 젊을 때는 말랑말랑한 고무호스 같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녹슨 쇠파이프처럼 뻣뻣해지고 두꺼워지는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왼쪽 A가 깨끗한 정상 동맥이고요. 오른쪽 B, C가 바로 경화된 동맥입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피가 지나갈 길이 엄청 좁아진 거 보이시죠?
이러니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자, 여기서 시험 포인트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동맥경화증은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흔한 게 바로 3번 죽상동맥경화증입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찌꺼기가 죽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혈관 막혔다고 할 때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험에서는 이 3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3번 죽상동맥경화증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해요.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뻣뻣해지면 당연히 혈압이 오르겠죠? 이 혈압분류표는요, 시험 보실 거면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 80 미만, 둘 다 만족해야 해요. 그런데 고혈압 전 단계부터는 또는이죠? 둘 중 하나만 높아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인성 고혈압의 90%는 뚜렷한 원인이 없는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것도 시험 단골입니다. 혈관의 노화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뇌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이 36세의 건강한 뇌, 오른쪽이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82세의 뇌입니다. 뇌가 전체적으로 쪼그라들어서 주름 사이 골이 휑하게 넓어진 거 한눈에 보이시죠? 이게 바로 뇌 위축 현상입니다. 노인성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노인병의 대표주자, 당뇨병도 빼놓을 수 없죠. 1형과 2형,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제1형은 주로 어릴 때 생기고 인슐린 자체가 안 만들어져서 주사를 꼭 맞아야 해요. 반면에 노인성 당뇨의 대부분인 제2형은 달라요. 인슐린이라는 열쇠는 만들어지는데 우리 세포의 자물쇠가 고장나서 반응을 안 하는 상태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 고장난 자물쇠를 고치는 게 치료의 핵심이 되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시험 전날 무조건 다시 봐야 할 핵심들만 콕콕 집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7가지 영어,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활성산소, 텔로미어, 죽상동맥경화증,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1형과 2형 당뇨병의 차이.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각각의 용어를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 하나라도 막힌다면 그 부분은 꼭 다시 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오늘 세포에서 시작해서 질병까지 노화의 모든 것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노화는 우리가 반드시 치료하고 정복해야 할 질병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과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